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정재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오토마타 6주차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컨텍스트 프리 그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는 모티베이션이 이전에 레귤러 랭귀지를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랭귀지 A, N, B, N 해서 A와 B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DFA나 NFA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AM, BN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에 해당되는 푸시다운 오토마타를 통해서 카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M, BN이라는 이 랭귀지를 제너레이트 하기 위한 이제 그래머로서 프로덕션이 스타트 베리어블이 이제 S가 양 옆에 little a와 little b, S가 리커시브하게 계속 반복되면서 A의 개수 n, B의 개수 n으로 해서 제너레이트를 할 수 있고, 마지막에 termination production으로서 남다로 이렇게 끝나게, S에서 남다로 끝나게 해서 AN, BN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에 대한 스트링은 pushdown 오토마타, 이걸 이제 PDA라고 하는데, PDA를 통해 가지고 카운트, 즉 accept를 할 건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PDA는 NFA, DFA에 달리 스택이라는 걸 통해서 무한한 일종의 카운팅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unbounded storag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인 C 언어, C++, 자바 같은 랭귀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데피니션 5.1에서 그래머 G는 VTSP 해서 프로덕션 P는 왼쪽에 베리어블 하나랑 오른쪽은 X라고 해가지고 베리어블과 터미널의 스타트 클로즈이기 때문에 센텐셜 폼이라고 해가지고 베리어블 터미널의 컨버네이션으로 구성되는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랭귀지 L이 컨텍스트 프리라고 하는 것은 그 그래머가 생성하는 랭귀지가 LG입니다. 그 LG와 이 L이 같다. 즉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로 생성되는 그래머의 랭귀지가 바로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mple 5.1에서는 여기 여기 variable set은 s, 그 다음에 terminal symbol set은 little a, b로 돼 있죠. start variable이 s고 production rule set이 이제 p입니다. 그러면 a가 반복되든지 아니면 b가 반복되는 이런 구조죠. 컨텍스트 프리. 그래서 이제 데리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tart variable에서 프로덕션을 하나씩 이제 적용했을 때 첫 번째 프로덕션 룰을 적용하면은 little a, s, a, 그리고 한 번 더 똑같은 걸 하면은 a가 두 개씩 생성되죠. 그리고 이제 b를 적용하면 b가 생성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람다를 적용하면은 empty string이기 때문에 AA, BB, AA 이렇게 되죠. 근데 그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은 W와 WR 해가지고 중간으로 해가지고 W, 그 다음에 이걸 리플렉시브하게, 리버스 돼 있는 스트링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WR로 해가지고 여기서 생성된 것은 WW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xample 5.2에서는 이 프로덕션 룰 셋이 있을 때 데리베이션을 이제 적용을 해서 start variable s에서 string w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었을 때 보시면 여기 앞에 프리픽스가 ab, 여기서 시작되는 ab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보면 bba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bba가 이렇게 bb 해서 a가 여기 bba 해서 반복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에 A에서 또 적용하면은 BB, AA, 캐피탈 B, 리틀 B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요 리틀 B와 요 A
그 다음에 BBAA가 이렇게 반복이 이렇게 n만큼 되고 중간에 a가 남다로 갔을 때는 BBA가 되겠죠. BBA. 그래서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어떤 형태의 스트링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랭귀지 이제 L에서 자, A, N, BN에서 N하고 M, 즉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다른 이런 어떤 스트링도 컨텍스트 프리입니다. 왜냐면은 컨텍스트 프리는 카운팅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N, BN이다. 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A와 B가 양옆에 있으면서 S가 중간에서 리커시브하게 계속 사이클을 돌면 AN, BN을 만들죠. 자,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A를 더 많이 만들면은 N이 M보다 큰 경우가 되고 그리고 B의 개수인 M이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또 B의 개수가 계속 반복되게 서픽스에서 사이클링을 할 수 있도록 리커전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만들면은 B의 개수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고려해서 현재 있는 프로덕션을 좀 오그멘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오그멘테이션에 해서 요걸 통해 가지고 A를 리커전을 통해서 계속 사이클링 하면은 A 개수를 우리가 임의의 개수를 만들다가 여기 S로 그죠? 캐피털 A가 리럴 A가 되면서 이 캐피털 S1이 또 리커전을 통해서 사이클링을 하면은 A와 B의 개수가 같게 하는데 이전 A 사이클링에서 A의 개수를 임의의 개수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N의 개수, A의 개수인 N이 B의 개수인 N보다 크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 N이 N보다 이제 작은 경우 같은 경우는 B가 여기 S1에서 A와 B 개수를 같게 이렇게 만들고 뒤에 이제 B에서 B를 임의의 개수만큼 하나 이상 이렇게 더 추가하게 되면 B의 개수인 M이 A 개수 M보다 크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두 개 프로덕션 셋을 우리가 컴바인 하기 위해서는 여기 스타트 베리어블이 A, S1 또는 or S1 그 다음에 B 이렇게 우리가 요걸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대로 합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이 그래머 G가 리니어 이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보면은 베리어블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씩 있죠.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는 리니어, 터미널이든지 베리어블 하나만 있으면은 터미널이 여러 개 있으면서 베리어블 하나인 라이트 핸드 사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니어라고 하는데 여기 두 개의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not linear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example 5.4에서 자, 프로덕션 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보시면 AB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데 캐피털 SS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피털 SS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S가 두 개 있음으로써 다시 A와 B의 개수를 반복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괄로 있죠? 파란서시스. 요 괄로하고 이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괄로를 A, 클로즈 괄로를 B, 오픈을 A, 클로즈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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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A, B,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A가 이제 3개고요. B가 1, 2, 3, B가 1, 2. 그 다음에 1, 2, 3, 1, 2, 3, B가 1, 2, 1, 2, 그 다음에 A가 1, B가 1, 2가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A가 하나 미싱일 것 같은데 요거하고 요 B가 이제 매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ABB 이렇게 있네요. ABB 이렇게 되고요. AB가 되고 그 다음에 AB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밖에 있는 거 요 AB가 이렇게 묶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와 B를 파란테시스의 오픈과 클로즈로 이렇게 봐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어리스메틱 연산할 때 갈로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가 이제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not linear 왜냐하면 여기 보면 SS라고 해가지고 베리어블이 이제 두 개 이제 있기 때문에 리니어가 아니죠. right hand side가 얘처럼 little a, little b 그 다음 중간에 베리어블이 하나 이런 것만 있는 프로덕션 룰셋이면은 리니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AB, AA, BB 하고 여기 보면 이게 하나 S였고 이게 하나 S가 다시 리컬전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하나의 S에서 만들어지고 얘는 여기 S, S, S가 AB, AB, AB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랭귀지는 보면 갈로의 개수가 이제 같아야 되기 때문에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W에서 어떤 프리픽스를 이렇게 프리픽스를 중간에 여기 끝에서 이렇게 하면 A 개수가 항상 크거나 같은 그런 랭귀지인 스트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데리베이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leftmost derivation과 rightmost derivation 두 가지가 있는데 leftmost derivation 같은 경우에는 데리베이션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베리어블이 프로덕션 룰의 오른쪽으로 replace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텐셜 폼은 베리어블과 터미널의 컨버네이션, 스트링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rightmost 데리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베리어블이 replace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ample로 5.5에서 프로덕션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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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라는 걸 leftmost derivation 하면은 여기 start variable에서 little AB 적용하고 left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걸 derive 합니다. 그러면 A가 little b, capital B, little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B가 또 replace 되면은 요 A로 바뀌었고요. 또 A가 보면은 little b, capital B, little b. 그 다음에 B가 남다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고 또 이게 남다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게 남다가 됐죠. 요거는 마지막에서 남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W가 A, 이제 BBBB 이렇게 이제 됐죠. 그리고 rightmost derivation 같은 경우도 자, S가 little a, capital AB 이렇게 하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capital B를 capital A로 변환하고 A가 여기면 little b, capital B, little b 이렇게 하고요. 또 여기 가장 오른쪽인 B가 A가 바뀌고 A가 다시 그렇게 little b, capital B, little b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여기 남다가 이렇게 되는 걸로 해가지고 두 가지의 데리베이션이 결국 같은 스트링 W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이런 어떤 스트링을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차이는 프로덕션 룰이 어플라이 되는 순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데리베이션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리베이션 트리는 방금 우리가 봤던 데리베이션을 일종의 트리 형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리베이션 트리를 또는 parse tree, parsing을 할 때 사용된다고 해가지고 parse tree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데리베이션 트리는 이제 ordered된 순서가 있는 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널에 있는 노드가 프로덕션의 left side에 있는 프로덕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널 노드의 children이 결국 프로덕션에서 right hand side에 있는 걸로 치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베이션 트리는 이전에 봤던 데리베이션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순서, 프로덕션 룰이 이제 어플라이 된 순서와는 관계가 없이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표현하는 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인 캐피털 A가 AB, 캐피털 AB, 리틀 c 이렇게 이제 될 때 왼쪽에 있는 A가 여기 인터널 노드에 여기 노드가 되고 여기 현재에서는 루트 노드가 되죠. 그 다음에 리틀 AB, 캐피털 AB, 리틀 c가 각각 차일드 노드, children으로 해서 이렇게 엣지를 갖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리베이션 트리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G가 이제 주어져 있을 때 데리베이션 트리는 루트는 스타트 베리어블인 S 이거요. 그 다음에 리프는 터미널 심볼 또는 람다 스트링이고 인터널 벌텍스는 리프가 아닌 벌텍스 인터널 같은 경우에는 베리어블 셋에서 가지고는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베리어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텍스는 자, 요런 베리어블이라고 했죠. 그리고 children은 이런 프로덕션이 있을 때 A가 인터널 노드일 때 children의 이제 차일드 노드들은 여기서 각각 A1, A2, 블라블라, AN 해서 트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A가 이렇게 있으면은 little AN, little A2 해서 little AN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람다라고 레이블 되어 있는 것은 이제 child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partial derivation tree는 child 노드, 특히 leaf가 여기 variable 또는 terminal 또는 empty string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derivation tree는 leaf가 전부 다 터미널 심볼 또는 empty string이 되는데 partial은 중간 데리베이션 트리에 있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트리에서는 여기 리프 노드가 터미널 뿐만 아니라 여기 베리어블 또는 empty string 뿐만 아니라 베리어블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머에 대한 프로덕션 룰이 있으면 S가 little a, capital AB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데리베이션 되고 또 A 같은 경우에는 little b, capital B, little b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partial derivation인데 여기 b를 한 번 더 apply 해가지고 b를 여기 보면은 람다로 이렇게 가고 여기 또 여기 터미널인데 요걸 또 b를 프로덕션 룰로 해가지고 또 a가 적용되고 또 a가 little b, capital B, little b 해서 또 b가 람다가 돼서 결국 여기 모든 터미널들이 모든 리프 노드들이 터미널 또는 empty string이면은 데리베이션 트리입니다. 얘처럼 B 같은 경우에 리프 노드 캐피탈 B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partial derivation tree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depth first search DFS인데 주어진 derivation tree를 가지고 깊이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하면은 A부터 A, B 해가지고 이렇게 travel 해가지고 우리가 프린터를 하면은 A, B, 람다, B, 람다, B 그죠? 람다를 여기에 없애면은 결국은 A, B, B, B 이렇게 우리가 스트링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스트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자, A, B 요 중간에 하나 빠졌네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B를 하나 더 포함되면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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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해가지고 요걸 일종의 이제 우리가 derive str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derivation tree에 대해서 우리가 depth first tree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지팅을 해서 이런 트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또 yiel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depth first search를 통해 가지고 출력하는 이런 것을 yield, string of lib symbols, lib 터미널 심볼들이죠. 자, 그래서 context free grammar G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string W가 LG에 속할 때 W가 depth first search가 W가 되는 이 derivation tree는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얘가 이미 W가 LG에 속한 W란 말은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derivation tree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말도 derivation tree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conversely, 자, 다시 말해서 어떤 derivation tree가 yield, derivation tree에서 depth first search로 만나는 lib 노드들을 출력했을 때 language LG, grammar G에 상징되는 L의 language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TG라는 것은 partial derivation tree, grammar G에 대한 partial derivation tree고, 자, 루트는 S로 레이블 되고요. 그 다음에 TG의 yield는 centration form입니다. 왜냐면은 lib 노드가 이제 variable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centration form은 자, right hand side가 variable 또는 터미널 심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 모든 centration form, partial derivation tree의 centration form이겠죠. 그래서 corresponding partial derivation tree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centration form과 partial derivation tree에 대한 관계를 먼저 이제 우리가 인덕션을 통해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로서는 자, 모든 centration form, 그죠? derivable, onStep 같은 경우에는 variable이 하나고 그 다음에 요 u가 터미널 심볼이라면은 바로 우리가 여기처럼 이게 하나의 데리베이션, 그죠? 파셜 여기 데리베이션 트리이면서 데리베이션 트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 u가 터미널 심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right hand side는 variable 없는 경우, 자, 원 스텝에 derive 될 수 있는 every sentence form, 자, sentence가 되겠죠? sentence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 sentence에 대해서는 트리가 하나 존재하죠. S 그 다음에 little u, 그죠? u는 터미널 심볼 또는 u는 람다 스트링이죠. 자, 이제 인덕션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인덕티브 어썸션에서는 자, 어떤 우리가 데리베이션에서 이렇게 스텝을 이렇게 할 때 원 스텝이 아니라 n 스텝에 갔을 때 every sentential form에 대해서는 corresponding partial derivation tree가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게 이 n에서 플러스 원 스텝에서 해당되는 corresponding partial derivation tree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n 스텝에서 보면은 이 s에서 우리가 멀티 스테이지 데리베이션을 해가지고 여러 이제 프로세싱 룰을 통해서 little x, capital A, little y라고 왔다고 쳐요. 그래서 x, y는 센터션 폼입니다. 베리어블과 터미널의 스트링이고요. 여기서 관심 있는 게 이 a, 그죠? a. 이 a가 이제 베리어블이면 이 a를 프로덕션 룰을 우리가 적용함으로써 a가 익스펜션 되잖아요. 그죠? 이 a가 little a1, a2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말은 실제적으로 프로덕션 룰에서 a가 little a1, little a2, 블라블라블라, little a, m까지 이런 프로덕션 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노드 a, 그러니까 터미널이죠. 요걸 이 a 대신에
자, 여기 페어런트가 있을 거고 이 페어런트에 A1, A2, AM 이렇게 해가지고 익스펜션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M 플러스 1 스텝에 해당되는 데리베이션 트리겠죠. 이 데리베이션 트리도 여기 중간에 페어런트가 있고 트리가 있고 가장 루트에는 이게 캐피털 S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우리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덕티브 어썸션에 의해서 파셜 데리베이션 트리가 여기 yield인 요거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스텝에서는 이 a를 expanding 함으로써 또 corresponding 요 프로덕션 룰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partial derivation tree를 우리가 또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partial derivation tree를 통해서 우리가 derivation 한 동안에 sentential 폼에 해당되는 partial derivation tree가 있으니까 모든 leaf가 터미널이 되는 그런 sentence가 되면은 그때 partial derivation tree가 트리가 되는 derivation tree, 그냥 derivation tree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덕션에 의해 가지고 자, 결과적으로 모든 sentential 폼에 대해서는 corresponding partial derivation tree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partial derivation tree가 하나의 sentential 폼을 갖게 되고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partial derivation tree면 이걸 yield 해가지고 depth traverse를 하면은 해당되는 sentential 폼하고 실제로 S로부터 이렇게 derivation expansion 되는 게 결국 production 룰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엑셀사이즈로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derivation 트리는 partial derivation 트리인데 모든 리프가 터미널이 되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LG에 있는 모든 센텐스는 결국 derivation 트리를 depth first search로 yield traverse에서 해당되는 그 depth first search에 프린트되는 터미널 심볼 또는 람다 스트링들의 스트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derivation tree의 yield가 language LG, G에서 생성되는 language L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싱이 이제 무엇인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파싱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컴파일러에서 사용됩니다. 파싱은 즉 string W가 grammar G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string인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싱에 사용되는 파싱 알고리즘을 membership 알고리즘, 즉 W가 즉 LG에 속하는 element를 체크하는 알고리즘을 membership 알고리즘 또는 파싱 알고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싱을 할 때 exhaustive search 파싱 통해서 또는 이걸 brute force parsing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경우 수를 다 그냥 단순하게 파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possible derivation을 leftmost, rightmost 둘 중에 하나에서 생성을 해서 그 중에 하나가 W와 매칭되는지를 체크하기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exhaustive search parsing은 탑다운 파싱으로서 S부터 가능한 모든 데리베이션을 서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feasible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exhaustive parsing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우리가 다른 polynomial time에서 파싱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rammar G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W가 A에 비비면 이게 파싱이 되는지. 자,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면 A에 비비니까 여기 A에서 A에 비비니까 요 A 자 S가 A S B 그리고 이 S가 다시 A S B가 되고 그 다음에 S 여기 S가 람다가 됨으로써 AA BB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컴퓨터가 이걸 이제 알려면은 사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뒤에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래서 이 파싱 시퀀스 W에 대해서 leftmost derivation에 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적용하죠. 자, S가 요 4개를 다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라운드 1이라 하고 라운드 2에서 특히 요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라운드 2의 첫 번째 프로덕션에 대해서 요 첫 번째 여기 S에 대해서 또 4개를 다 적용하죠. 4개를 적용해 가지고 남다까지 이렇게 여기 위에 남다가 있었죠.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S를 적용하면은 아주 많은 수의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자, 그 중에서 라운드 2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또 요 S에 대해서 S에 대해서 요 ASB 그 다음에 여기 S에 대해서 BSA 요거 남다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그리고 자 우리가 라운드 3로 갔다고 하고 여기에 대한 라운드 3에 대해서 해보면은 S가 남다일 때 우리가 원하는 A의 BB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로덕션 룰 2, 프로덕션 룰 2, 프로덕션 룰 4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여기 룰을 2 하고 여기도 룰을 2를 정했죠. 그리고 남다에 해당 S가 남다인 룰 4를 적용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라운드가 이제 3 times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자, 이러한 exhaustive search parsing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time complexity가 아주 exponential하다는 게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아주 worst case에서는 아주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리죠. 그래서 termination도 개런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봤던 S가 SS로 되는 경우에는 이게 계속 S가 S 하면 계속 무한대로 반복되죠. non-termination이 되죠. 그죠? 그래서 특히 어떤 스트링이 LG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계속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덕션을 익스펜션 계속 데리베이션을 했을 때 매칭이 없기 때문에 터미네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leftmost derivation WAB에서 이 방법이 trial sentention 폼을 이제 infinitely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스타핑하는 어떤 방법이 없다면은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S가 남다가 될 때는 이게 S가 계속 길어지더라도 남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핑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심플리피케이션에서 이렇게 empty string, 그죠? 으로 갈 때 저희가 empty string에 대한 프로덕션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익스펜션 할 때마다 터미널 심볼이 적어도 하나씩 생기게 하는 그런 프로덕션으로 하면은 일정 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있다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example 5.a에 대해서 그래머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여기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empty string에 대한 프로덕션이 없습니다. 이전에 봤던 거에서는 보면은 empty string이 있었죠. S가 남다가 되는 거.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는 S가 남다가 되는 거를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남다가 empty string이 되면은 AB가 되고 여기 세 번째가 S가 empty string이 되면 BA가 되죠. 그걸로 우리가 replacement, substitution, substitution이라는 이런 기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은 여기 derive 할 때마다 보면은 터미널 심볼들이 생겨 가지고 결국 우리가 바운드 되는 게 파싱하는 여기 스텝이 이렇게 바운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W가 A와 B의 스트링으로 된다고 했을 때 exhaustive search parsing 메소드가
항상 terminate 여기 W 라운드. 자, 그 W 라운드보다 많지 않게, 즉 W 라운드 가깝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 남다 프로덕션이 이제 없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신 것처럼 터미널 심벌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베리어블들이 터미널로 되는 센텐스가 이제 되면은 결국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W 라운드 후에는 자, 파싱을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W가 LG에 속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 프로덕션에서 보는 것처럼 자, 센터션 폼이 보면은 적어도 하나의 심벌 라운드에서 하나의 그 그로스 될 수 있는 것이 보면은 베리어블들이 남다가 없기 때문에 터미널 심볼들로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각 라운드에서 이제 심볼 앨리스트 하나로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다고 보죠. 심볼 여기서는 하나가 이렇게 세 개로 되겠죠. 되고 그 다음에 S가 또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스트링이 보면은 그 N이라고 하실 때 결국은 중간에 베리어블이 이렇게 바뀌지면은 토탈 센터십 폼의 길이는 N으로 이제 바운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empty string에 해당되는 프로덕션이 이렇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A가 남다로 가는 이런 empty string 프로덕션과 A와 B로 가는 즉 터미널 심벌이 생성되지 않는 이런 프로덕션을 유닛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유닛 프로덕션 위에 거는 the empty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유닛 프로덕션과 empty 스트링을 나타내는 남다 프로덕션은 실제로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에서 배제돼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포함하면은 이게 계속 데리베이션에 대한 이게 라운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xhaustive search 파싱에서 자, 주어진 W에 대해서 파싱이 된다? 아니면은 어떤 파싱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두 가지를 제거한 그래머는 바운드 된 타임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 강좌에서 이 유닛 프로덕션과 람다 프로덕션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그래머,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에 대한 심플리피케이션, 간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기로는 일단은 이런 두 가지가 없다고 했을 때는 자, exhaustive search에서는 터미널 심볼들이 또 생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센터리셔 폼에 대해서 자, 그 길이와 그 다음에 터미널 심볼 수를 생각해 보죠. 그래서 센터리셔 폼의 길이가 있으면은 그 베리어블이 터미널과 다른 베리어블로 이렇게 센터리셔 폼으로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겠죠. 그런데 총 토탈 길이는 W의 길이인 N으로 바운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리베이션에서 각 스텝에서는 적어도 자, 하나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베리어블이나 아니면 터미널 심볼 수들을 증가를 시키겠죠. 그렇게 해서 이 W의 길이만큼 근접해 가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센터리셔 폼의 이제 길이 또는 그 다음에 터미널 심볼 길이는 W의 길이 N을 exceed, 자, 증가할 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죠. 데리베이션은 그렇게 됐을 때는 to the bound가 된다는 to W bound보다는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의 바운드로 했을 때 베리어블을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 어떤 라운드가 있고 그 베리어블이 터미널로 되는 라운드가 있다고 했을 때
approximately W에 대한 두 번에 대한 라운드를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ample로 보면은 W가 A, B에서 Z까지 있다고 쳤을 때, 그리고 S가 little a, capital B 또는 BA 이렇게 프로덕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라운드의 이제 개수는 이제 2W 해가지고 S가 한번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B가 또 다른 문자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총 2W만큼 즉 한 번은 베리어블 터미널 심볼과 베리어블을 하고 또 하나의 더 베리어블이 또 다른 터미널 심볼과 또 베리어블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아봤자 이제 2W의 라운드 안에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at most 2W 라운드 이제 후에는 우리가 successful parsing을 이렇게 한 걸 알 수 있든지 아니면은 그 그래머에서 생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exhaustive 이제 parsing에 대해서 보면 upper bound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left most derivation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파싱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라운드에서 가장 많아봤자 at most production set에 해당되는 여기 production에 대한 set에 대한 partition form을 우리가 갖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한 번 라운드에서는 각 베리어블이 또 프로덕션에게 셋의 개수가 P의 개수만큼 되겠죠. 프로덕션 셋의 개수만큼 익스펜션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CRM 5.2에서 파싱은 방금 이전에 봤던 2W 라운드보다는 더 우리가 많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이전 CRM에서. 그래 됐을 때 토탈 센텐스 폼 개수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P, 그 다음 두 번째 라운드에서 P의 제곱, 그 다음에 맥시멈 라운드가 at most 2W죠.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 비고로 봤을 때는 가장 그 highest order인 P의 파워 2W 만큼 되죠. 그럼 exponential 한 거죠. 프로덕션 셋 P의 사이즈를 2의 W 문자 길이만큼 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exponential time complexity이기 때문에 W의 길이가 길수록 시간이 exponential하게 비례해서 증가되죠. 그러므로 이러한 exhaustive search parsing은 practically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CYK 알고리즘이라는 실제로 그 길이가 n이라면 n의 3승에 해당되는 스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YK 방금 말씀드렸던 크룩, 영어, 카사미에서 CYK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n이 3승인 스텝으로 n이 W의 길입니다. 알고리즘은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W의 3승. 그래서 용어를 쓸 저희가 다다음 강좌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finition 5.4에서 simple grammar 또는 S-grammar라고 하는데 형태가 있는데 베리어블이 있고 첫 번째는 터미널, 그 다음에 뒤에 X는 sentential form입니다. 특히 여기 베리어블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왼쪽에 있는 베리어블과 첫 번째 터미널이 데리베이션에서 프로덕션 셋에서 많아야 한 번밖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데리베이션 한 동안에 우리가 리니어하게 데리베이션을 적용할 때마다 하나의 스트링으로 하나의 터미널 매칭되는 것을 우리가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텝을 W 스텝만큼 하면은 주어진 W가 S에서 derive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linear time 파싱을 할 수 있는 그래머를 S그래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페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at most 1이기 때문에 ambiguity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싱할 때 프로덕션 룰을 어떤 것을 적용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패스로만 파싱 데리베이션을 해서 우리가 멤버십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두 가지 그래머에서 어떤 게 S고 어떤 게 S 그래머가 아닌지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캐피털 SA가 하나죠. 하나의 페어로만 되어 있고 B 같은 경우도 SB 이렇게 하나 되고 SC 이렇게 하나인데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A 해가지고 요 AS 또는 ASS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mbiguous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S 그래머가 아닙니다. 자, 이제 ambiguous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했는데 every string W에 대해서 derivation tree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제 depth search로 우리 프린트하는 것을 yield라고 했죠. yield가 W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exhaustive search pair parsing이 하나 이상의 derivation tree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ambiguity라고 합니다. definition 5.5에서 context free grammar G가 ambiguous 하다고 이렇게 할 때는 두 가지, 적어도 두 개의 derivation tree가 주어진 string W에 대해서 존재할 때를 말합니다. 즉, ambiguity는 자, left 또는 rightmost derivation이 두 개 또는 그 이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머에 대해서는 보면은 AA, BB, W가 AA, BB에 대해서 데리베이션 트리가 하나, 두 개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ambiguous 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ambiguous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파싱할 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게 정말 디라이브 되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one interpretation, 각 스테이트먼트 one interpretation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ambiguity가 좀 옵션 없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ambiguity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ambiguity는 그래머 자체에서 ambiguous한지 아닌지, 즉 파싱 트리가 두 개 이상 생겼는지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머를 만들 때 이 ambiguous를 제거하는 그래머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rewriting 그래머를 equivalent ambiguous 폼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아는 그 arithmetic, 더하기 곱하기 갈로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E가 결국 expression에서 A 플러스 B 곱하기 C, A 곱하기 B 플러스 C입니다. 근데 좀 ambiguous한 거는 여기 A 플러스 B, C 있죠, C. C에 대해서 이걸 먼저 계산하느냐, 아니면 밑에 걸 먼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실제적으로 시멘틱에서는 B 곱하기 C가 사실 중요한 순서로 정확하죠. B 곱하기 C를 하고 A를 더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파싱 트리를 우리가 만들 때 A, B가 먼저 더하기를 하게를 만들 수도 있으면, 그래 되면은 우리가 의도한 시멘틱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 플러스 B multiplied by C가 두 개의 파싱 트리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머 자체가 이제 ambiguous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 트리에서는 B와 C가 곱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A가 더하기를 나중에 하게 돼 있지만, 두 번째 파싱 트리에서는 A하고 B가 더하기를 하고 나중에 C가 곱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상에서는 첫 번째 A가 여기에 맞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파싱 트리 이렇게 만들더라도 인식을 안 나중에 파싱은 되지만 실제로 이걸 가지고 오퍼레이션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이걸 가지고 오퍼레이션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런 트리를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이런 앰비기스 하면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앰비기스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하기 곱하기 대해서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프레시던스 우선순위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우선순위는 그래머에서 out of grammar입니다. 그래서 이 out of grammar이기 때문에 rewrite grammar를 쓰는 게 이제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래서 unambiguous grammar로 우리가 rewrite를 하면은 우리가 요 t e가 t로 가게 하고 t가 f 또는 t가 f multiplied f 이렇게 가게 하고 여기 f가 i로 가게 하고 i가 터미널인 a, b, c라는 터미널 리터럴로 가게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a 플러스 b multiplied by c는 하나의 unambiguous 트리가 만들어지고 보신 것처럼 b, c가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a가 더해주는 글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멘틱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에서 우리가 고려할 점은 자, 두 가지 퀘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가 앰비기어스 하냐 또는 두 개의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가 똑같은 랭귀지를 생성하는 이퀴벌런트 하냐를 대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너럴한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데피니션에서 자 그러면 unambiguous 하다, ambiguous 하다, 그리고 inherently ambiguou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language L이 context free language인데 자 grammar G에 대해서 이 language를 만드는 G가 적어도 하나의 unambiguous grammar를 가지면 이 language를 unambiguous context free language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L을 생성할 수 있는 모든 그래머가 ambiguous 하면 얘는 근원적으로, 태생적으로 inherently ambiguous 하다는 거죠. 태생적으로 ambiguous 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inherently ambiguous한 예를 보면은 자, AN, BN, CM, AN, BM, CM 해서 A와 B의 개수가 같거나 B 또는 B와 C의 개수가 같은 이런 랭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머를 만들고 이 그래머를 통해서 얘는 inherently ambiguous 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M하고 N이 non-negative고요. 그러면 얘는 요 앞에 요걸 랭귀지를 L1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L2라고 하고 L1에 대한 그래머를 만들고 L2에 대한 그래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L1에 대해서는 A와 B의 개수 같으니까 L1에는 그래머 보면은 A, B 개수 같게 하고 C를 임의의 개수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C가 S1 해서 요 C의 개수로 돌다가 S1이 A로 가서 A, B 개수가 같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L1이고요. L2는 A의 개수를 임의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A의 개수를 프리픽스니까 임의의 개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B로 가서 BC가 같게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걸 두 가지 컴바인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트 베리어블을 S가 S1 또는 S2로 가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AN, BN, CN에 대해서 요 example에 대해서는 데리베이션이 두 가지가 있다. 데리베이션 트리가 두 개가 된다면은 이거는 ambiguous한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의 unambiguous한 그래머가 있으면은 우리가 unambiguous한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로 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데리베이션에서 S가 S1으로 가거나 S가 S2로 가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A와 B 개수를 똑같이 해가지고 공교롭게도 C의 개수가 같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A를 임의로 만드는데 그때 B, C가 같은 스트링으로 해서 또 모두가 같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L이 inherently ambiguous라는 거로부터 자, some other unambiguous grammar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반드시 이 language가 inherently ambiguous 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L1과 L2의 이 requirement가 conflict가 일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A와 B의 개수가 같고 두 번째는 B와 C의 개수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L1, L2를 이전처럼 이렇게 그래머를 L1, L2로 나눠야 되고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language L1, L2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impossible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requirement를 싱글 룰 셋으로 만드는 게 힘들기 때문에 inherently ambiguous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context free grammar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context free language가 뭔지 또 그래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스트링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leftmost, rightmost 데리베이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리베이션에 대한 우리가 모델링으로서 트리로서 데리베이션 트리를 만들었고 중간에 partial derivation 트리를 통해서 데리베이션 트리는 반드시 string w와 매핑이 된다는 것을 봤죠. 그래서 센텐셜 폼과 데리베이션 트리에 대한 릴레이션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싱과 멤버십인데 W가 그래머 G에 의해서 생성될 수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파싱 또는 멤버십 체크라고 하죠. 자, 그래머에서 ambiguity를 통해서 어떤 W가 두 개 이상의 데리베이션 트리를 만든다. 그러면 ambiguous 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non-ambiguity를 위한 augmentation을 위해서 우리가 arithmetic, 더하기, 곱하기에 대한 그래머를 수정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